계속해서 엔드 투엔드 뭐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간에 전달되는 네트워크상에서 최대 맥시멈 데이터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될까? 이번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기본적인 통신 원리 OSI 7레이어 TCP/IP 레이어상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랑 그 안에서 뭐 TCP 같은 경우는 MSS라는 어떤 TCP상에서 최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이 링크상의 MTU라는 사이즈가 뭔지, 그리고 실제 MTU 사이즈보다 큰 패킷이 들어왔을 때 라우터가 어떤 짓을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패스 MTU 디스커버리는 기본적으로 호스트에 있는 응용상에 만들어진 데이터에 IP 헤더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사실은 쪼개보면 TCP 헤더가 있고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TCP가 1500바이트 MTU 환경이고 뭐 각각의 버퍼 사이즈가 받는 애 버퍼 사이즈가 꽤 높다라고 하면 낮은 값 1500바이트에 의해서 1460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IP 헤더상에 IP 어드레스가 있고 그 사이에 DFBit이라는 게 존재한다. 돔 프레이먼트 할 거냐? 기본적으로 예전엔 다 0으로 세팅돼서 중간에 만약에 라우터들 간의 링크가 다양한데요. 이 구간상에 뭐 이더넷 환경, 요즘은 다 이더넷 환경이에요. 대부분. 아직도 뭐 외국이나 이런 데는 시리얼 환경도 많이 있을 거고 프레임렛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MTU가 다 다르다. 전송 구간마다 L2 프로토콜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000바이트 환경이다. 1500바이트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프레멘테이션이 DFBC 0이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프레멘테이션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는 게 나와서 다 이 방법을 대부분 쓰고 있다.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OS상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어차피 양방향 다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TU가 DFBC 1로 세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패스 MTU의 디스커버리 과정을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각각의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각각의 구간에 MTU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예제는 이 그림은 별로 이유는 다 아시겠죠? 예. 이 호스트가 붙어있는 MTU가 제일 작아버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MSS가 얘가 보내준 정보는 아마 1300으로 세팅돼서 사실 이렇게 130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1500으로 할게요. 15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1300이라고 할게요. 이제 MTU 사이즈 그렇게 되면 밑에는 보실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이 개념만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패킷을 보낼 때 DFBC 셋이 돼 있어요. 1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리고 1500바이트의 사이즈로 보냈다라고 할게요. 이 1500바이트가 쭉 가서 문제 없죠, 여기. 그 다음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봤더니 여기 1300이래. 1300이라고 할게요. 1300이라고 하면 얘가 프레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뭘로? DFbit. IP 헤더의 DFbit 보고. DFbit이 1로 셋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로 셋됐다는 얘기는 프레멘트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낸 정보를 버려요. 과감히.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무슨 짓을 한다? ICMP 프로토콜을 쏴줘요. 언리처블. 프레멘테이션이 needed. 필요해. 얼마로? 1300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뒤에 여기를 지나서 가서 또 갔는데 이 사이에 어떤 구간에 더 작은 MTU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값이 낮아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얘 입장에서 얘로 보낼 수 있는 이 전체 엔드 투 엔드 간의 최대 맥시멈 데이터의 사이즈가 딱 나오겠죠. 그게 베스트인 거고요. 이 구간상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 그래서 사실 프로액티브하게 이 데이터의 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금 현재의 TCP/IP 통신 환경 상에서는 이 네트워크 정보 간에 모든 애들이 내가 어떤 이 주변에 붙어 있는 애들한테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경로 얼마야라는 걸 사전에 알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너무 많은 경로나 장비들이 존재를 하고 운영하는 주체나 그리고 사실 그걸 지금 환경을 하려면 사실 어디 누군가가 중앙 통제가 돼서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환경이 안 되죠. 이 네트워크란.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든 거고 어떤 규정상 이 리액티브하게 먼저 보내보고 결정을 그래도 베스트의 값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사실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경로상에서 패스 MTU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망이든지 어떤 구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에선 패스 MTU 디스커버리가 정상적으로 모든 통신을 할 때 동작을 하는지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MTU 사이즈가 물리적인 L2 구간의 MTU 사이즈는 1500바이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바이트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오버레이라는 개념 아시죠? 오버레이. 오버레이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 터널링 프로토콜,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이제 재생 목록 다른 걸 보시면 아이프색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리고 GRE라는 거 인터넷상에서 아이프색을 보면 엔드 투 엔드 장비 간에 이 뭐 인터넷 구간이에요.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이 엔드 포인트라고 할게요. 이 IP A하고 이 IP B 간에 원래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장비들 간에 라우팅을 의존해서 가야 되지만 가상으로 얘랑만 통신을 할 수 있게 IP Security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터널링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IPsec VPN이고요. 그 VPN을 쓰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이 사이의 물리적인 상황에서 MTU 사이즈가 1500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뒷단에 이제 데이터들을 A하고 B가 뭐 X하고 Y가 통신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얘네가 이 전체 엔드투엔드의 구간에 MTU가 1500바이트라고 보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왜? 이 구간상에서 이 IP 헤더 말고 다른 정보들이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그려드릴까요? 사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지금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원래 MTU 사이즈는 1500바이트 이더넷 프로토콜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넷 환경이 뭐다, 전송 구간에서 사용하는. 근데 다 이더넷이 기반으로 해서 1500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500바이트를 못 쓸 수 있는 환경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얘가 데이터를 보내죠. 일반적인 데이터 XY 간에 통신한다라고 할게요. 웹서버로. 그러면 여기 IP 헤더 들어오죠. XY. 여기 TCP 헤더 다음에 있겠죠. 자기가 보낼 응용 간에 보낼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장비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 장비가 여기서 보낼 때 무슨 짓을 하냐면 IPsec 프로토콜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터널링 모드가 있고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는데 일단 터널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많이 쓰는. 왜냐하면 터널링을 써야 이 뒷단의 다수의 네트워크에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IP 헤더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로직이. 그리고 IPsec이라는 프로토콜 특성이 ESP나 AH라는
또 하나의 TCP하고 UDP하고 같은 레이어상에서 동작하는 헤더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ESP 헤더가 붙고 IPsec 헤더가 또 붙고 IP 헤더가 붙고 실제 데이터에 데이터가 있으면 뒤에 이 데이터가 이 전체예요. ESP에 IP 헤더가 다른 IP 이 A하고 B하고 통신하는, 왜냐면 이 구간상에서는 A하고 B하고만 통신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겨줘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통신하다 보니 이미 얘는 자기가 1600바이트 MTU를 써서 MSS를 컨트롤할 때 이 사이가 1460이 돼서 이 IP 헤더까지 하면 1500바이트 헤더가 들어왔겠죠. 근데 앞에 ESP, IP 헤더 뭐 이렇게 붙다 보니까 헤더가 추가가 더 되는 거예요. 일단 IP 헤더만 해도 20바이트, ESP 같은 경우를 썼을 때 오버헤더가 또 붙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어떤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돌리기 위해서 이 GRE 오버 IPsek이라는 게 또 있어요. IPsec 위에 GRE 헤더, GRE 오버 IPsek을 쓰게 되면 헤더가 더 붙겠죠. GRE 헤더가 4바이트짜리 GRE 헤더가 또 붙고 IP 헤더를 또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신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얘가 만들어 보낼 때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야지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구간상에서는 피지컬 라인 1500바이트예요. 근데 얘가 헤더를 더 붙여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1500바이트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패스 MTU 디스커버리가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어느 구간에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사이즈가 결정이 돼서 보내지겠죠. 그래서 패스 MTU 디스커버리가 관리하고 있는 망이나 네트워크상에서 동작을 잘 하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뭔가 중간에 이런 IPsec 장비로 변경을 한다던가, 장비를 뭐 인캡슐레이션 되는 어떤 뭔가 서비스, 요즘 SDN으로 또 많이 전화를 하는데 그런 장비를 넣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다? 뭐 일단 웹을 여기서 통신을 하는데 웹 서비스를 뭐 텍스트는 잘 보이는데 이미지가 다 깨져서 들어와. 뭐 이런 거죠. 뭔가 통신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데이터가 못 받는 경우, 요런 게 대부분 다 이런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가 왜 발생하냐? 패스 MTU 디스커버리가 발생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아까 그림상에서 보면 뭐 때문이겠어요? 대부분 얘가 드랍을 시키고 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드랍을 시키고 뭘 한다 그랬죠? IC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보낸 쪽에 정보를 준다라고 했어요. 너 프로그멘테이션 해야 돼. 너 줄여야 돼, 데이터를. 근데 중간에 네트워크가 지금 제가 그립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 라우터만 그려져 있는데, 물론 라우터에 보안을 위해서 ACL을 걸 수도 있고요. 중간에 방화벽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안 장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많죠, 기업 환경에는. 사실 통신하는데 이 보안 장비들이 이제 운영을 할 때 뭐 사실 핑이라는 게 ICMP라는 것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ICM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ICMP 중에 대부분 잘 쓰는 게 많이 알고 계신 게, 이게 사실 에코라는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인 거예요, 사실. 근데 ICMP는 네트워크 장비들 간의 어떤 관리 목적, 이런 패스 MTU 디스커버리도 해당이 되겠죠. 어떤 정보를 주는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ICMP를 통으로 막아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핑을 막고 싶은데 방화벽이나 ACL 걸 때 프로토콜을 봤더니 ICMP를 막으면 된대. ICMP를 통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스 MTU 디스커버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랍이에요, 드랍.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영을 하시는 쪽에 내가 혹시 방화벽을 운영하는데 ICMP를 다 막아놨다. 핑을 막고 싶어서. 근데 핑을 막으시려면 ICMP 중에 에코, 리퀘스트, 핑에 대한 응답은 리플라이,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요즘 나온 장비들.
방화벽 같은 경우 라우터도 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지 ICMP를 통으로 막으면 일단 패스 MTU 디스커버리 동작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가 운영하는 엔드투엔드가 이 실제 통신하는 엔드투엔드가 내 이 사이가 다 내가 운영하는 나와바리야 라고 하면 찾아서 풀면 되겠죠. 어떻게든. 근데 통신을 하는데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PC나 서버들이 뭐 저희 망에서만 통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애들하고도 어마어마하게 통신을 많이 하죠. 근데 다른 사업자 망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왜 막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안다라고 한들 추정은 하지만 뭐 찾아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뭐 그런 상황이거나 어딘지를 못 찾겠어. 그럼 내가 이걸 뭔가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중간에 패스 MTU가 이 패스 MTU 디스커버리 PMTU가 동작을 안 하는 환경이 있다라는 걸 발생을 했는데 해결을 해야 돼. 근데 ICMP가 어디서 막혔는지 잘 모르겠어. 찾을 수도 없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추정을 되니 어떤 구간상에서 예를 들어 드랍이 돼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미리 줄여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TCP 같은 경우는 TCP 통신할 때 MSS 값을 낮춰라라고 아예 여기서 대신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장비들이 라우터 같은 것도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시스코가 뭐였죠? IPTCP MSS 어드저스트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예 1460이 아니고 1420 뭐 이렇게 낮춰서 아예 MSS를 낮춰서 보내라. 이 구간이 뭐 IP색이다. IP색이 어느 방식을 써서 뒤에 오버헤드가 더 붙는다 라고 하면 그만큼을 빼서 정의를 하게끔 해서 TCP 같은 경우는 처리할 수 있겠죠. 뭐 터널링 할 때 또 이 IP 헤더가 하나 더 쓰일 때 실제 데이터가 IP 헤더에 DFBC 클리어가 안 돼 있는데 1로 세팅돼 있는데 이 값이 터널링 인캡슐레이션 되는 환경에 IP 헤더가 더 씌울 때 요게 따라가게끔 요 카피해서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게끔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IPsec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제조사나 장비들의 컴피그가 또 있고요. 그리고 MTU 사이즈를 아예 MTU 커맨드를 줘서 더 낮춰버릴 수도 있겠죠. 미리 낮춰지게. 뭐 이도저도 안 돼. 그럼 방법이 뭐 있어요? DF빗을 클리어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최악이에요 이게.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멘테이션을 그냥 가능하게끔 DF빗을 1로 세팅되어 있던 걸 다 얘가 까서 이 라우터가 들어오는 패킷을 다 까서 IP 헤더에 DF빗을 다 클리어하게끔 뭐 컨피그를 넣어주면 되겠죠. 최악이다. 프레멘테이션 자체도 이슈지만 이 짓을 하는 게 성능을 많이 잡아먹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까서 그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드 투 엔드 간에 MTU 사이즈가 얼마인지 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툴이 있냐? 예, 있습니다. 오래된 툴인데요. MTU route.ext 요거 찾아보시면 아직도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핑 쏘듯이 이 실행을 해주시고 뒤에 옵션 값 붙여서 넣어주시면 뭐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더니 맨 밑에 최종적으로 보낼 수 있는 MTU가 얼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 MTU 디스커버리 과정을 미리 한번 돌려보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실제 앞으로 업무를 하시거나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셨을 때 잘 대응을 하시고 혹시 뭐 미리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될까 라는 게 궁금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